이번 세션에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기반의 CDN 서비스를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했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가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엔카닷컴 SRE 팀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우성진이라고 합니다. 컨텐츠는 데이터 센터 기반의 CDN 이미지 옵티마이징과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 엣지를 활용해 AWS로 마이그레이션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엔카는 온라인 자동차 거래 플랫폼이고요. 저희 엔카에서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신발이나 옷과 같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닌 중고차 거래라는 특성상 온라인에서 결제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차량의 상태, 성능,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저희 엔카는 홈서비스라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집 앞까지 탁송해드리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의 구매 결정을 온라인상에서 이뤄내기 위해선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차량의 이미지가 업로드되고 AWS가 아닌 타 벤더의 CDN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가 변환되어 고객 브라우저에 이미지가 노출되는 흐름입니다. 원본 서버, 즉 오리진이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상당히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타 벤더 CDN에서 데이터 센터 오리진에 액세스하는 트래픽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데이터 센터의 회선의 경우 클라우드처럼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모델이 아니라 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회선 대역폭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아요. 또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트래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엣지에서 데이터 센터 오리진으로의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했고요. 그리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스토리지를 S3로 전환하여 하드웨어 교체나 백업 등에 있어서 더 이상은 내부 개발자들의 작업 공수를 투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은 이미지 저장과 처리하는 방식을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아마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먼저 데이터 센터 오리진에 대한 트래픽과 하드웨어 관련된 장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자 했고, 스토리지와 관련된 관리 포인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고, 사용자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최종 이미지 로딩 속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기반에서 이미지 캐싱 처리를 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도 CF 람다 엣지로 구현을 하게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들은 타 벤더에 구현된 이미지 변환 기능을 람다 엣지에서 개발하고 S3,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AWS 인프라 리소스 구축을 맡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현재 저희 사이트에서 캐싱, 리사이징 되는 변환 정책을 분석하고 이걸 그대로 람다 엣지에 구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 기반에서의 이미지 옵티마이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모든 크기로 리사이징하여 저장하지 않고 요청이 올 때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 온디플라이 방식은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원본만 S3에 저장함으로써 스토리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이미지 포맷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웹필을 사용해서 응답 속도를 대폭 개선하였고 트래픽 사용량 또한 3분의 2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CF는 뷰어 리퀘스트, 뷰어 리스폰스, 그리고 오리진 리퀘스트, 오리진 리스폰스에 CF 함수와 람다 엣지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의 경우 뷰어 쪽에서만 트리거 가능합니다. 저희가 웹필을 사용해서 응답 속도를 대폭 개선했고 트래픽의 사용량 또한 3분의 2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웹필은 구글에서 개발한 고효율의 이미지 포맷으로서 JPEG과 같은 포맷과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훨씬 더 적은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용량이 적어지니까 응답 속도도 개선되고 사용자 브라우저에 딜리버리 되는 이미지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엔카의 경우 아직도 익스와 같은 구형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저희 고객분들이 소수 남아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소스 수정 없이 웹필로 구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벤더에서 현재 사용 중인 CDN을 라우터 53의 가중치 기반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선 구형 브라우저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무중단으로 웹필을 적용하고 구형 브라우저에 대응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구형 브라우저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의 경우 주로 헤더를 조작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CF 함수가 릴리즈 되기 전에는 사실 람다 엣지에서 모든 걸 거의 다 처리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CF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람다 엣지에서 일부 로직을 분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이 함수를 뷰어 리퀘스트, 즉 클라우드 프론트로 요청해 오는 모든 리퀘스트에서 트리거함으로써 리퀘스트 억셉트 헤더에 웹피가 있으면 iOS, 안드로이드, 크롬 같은 이 웹필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가 온 것이기 때문에 람다 엣지 함수에서 최종 이미지 포맷을 웹피로 변환하고 만약 억셉트 헤더에 웹피가 없다면 그건 구형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람다 엣지에서 최종 이미지 포맷을 JPEG으로 변환하게 개발함으로써 저희의 차량 이미지 다운로드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이 기존 CDN에서 JPEG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속도이고 오른쪽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웹피 기반으로 내려주는 속도입니다. 둘 다 엣지에 캐싱된 똑같은 이미지를 로드했을 때의 비교인데요. 이미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 약 4배에서 7배까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웹피로 인해서 엄청난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F 함수에서 리퀘스트 헤더를 판별하고 람다 엣지에서 리사이징 이미지 포맷을 구현하는 샘플 코드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로직을 통해 트래픽 감소로 인한 비용 최적화부터 성능 개선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람다 엣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변환할 때 저는 샤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할까 프로젝트 초창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짐프나 파이썬의 필로우도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노드.js 진영에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깃허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레퍼런스들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해서 샤프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샤프를 활용해서 리사이징, 크롭, 컴포짓과 같은 이런 이미지 변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람다 엣지를 배포하는 방법의 경우 SAM을 사용했는데요.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AM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퍼블릭 레포에 공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배포 베이스 이미지로 활용을 했고요. 로컬 IDE에
AWS 툴킷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SAM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람다 엣지 함수 배포를 구성할 때는 수동으로 집으로 패키징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git 레포에 커밋하면 젠킨스에서 SAM으로 빌드 배포할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언어에 공개된 SAM 이미지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때 겪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람다 엣지의 스로틀링 현상을 겪으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해외 리전의 트래픽, 람다 엣지 그리고 캐시 적중률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람다는 태생적으로 동시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동시성 리밋의 기본값은 어카운트 리전별 1000이 기본값이고 이 값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트 동시성의 경우 서울 리전의 500이 기본값인데 이 값은 하드 리밋이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버스트 동시성은 서울 리전 기준 분당 자동으로 500씩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것도 동시성 리밋까지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청이 순간 500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늘어나는 것보다 빠르게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결국 최대 동시성에 도달하게 되면 스로틀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박스 안이 스로틀링을 경험하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함수 레벨에서의 튜닝이 필요하고 일반 람다의 경우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통해서 버스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람다 엣지는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일반 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나 아마존 람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AWS에는 리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EC2나 RDS와 같이 서울 리전, 도쿄 리전 이런 여러 리전에 독립적으로 생성 관리되는 리소스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람다는 리전에 디펜던시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람다라고 하면 람다 리저너를 생각하시면 되고 람다 엣지의 경우 버지니아 리전에 배포한 후에 각 리전에는 자동으로 복제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리저널 엣지라는 곳에 위치하여 트리거되는 함수가 바로 람다 엣지 함수입니다. 그래서 람다 리저널과 람다 엣지는 다릅니다. 각각의 제약 사항도 다르고요. 그래서 CF와 함께 사용하는 람다 엣지에서의 스로틀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수 레벨의 코드 수정을 통해 성능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즉 함수의 실행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람다 엣지 함수의 스로틀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람다 엣지 함수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람다 엣지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스로틀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 하에요. 그리고 람다 인스턴스의 경우 프로비저닝 된 이후에 이 인스턴스를 재사용하게 되는데요. 람다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의 메서드인 핸들러가 존재합니다. 핸들러 메서드 안에서 실행되는 것은 함수의 실행 시점에 매번 실행되는 반면에 핸들러 외부에 선언된 코드는 함수의 초기화 시점에 딱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어떤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모듈을 로드하거나 전처리를 수행하는 등의 이러한 초기화 작업을 핸들러 외부에 선언해서 실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핸들러 내부에서 실행을 하시면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핸들러 내부에 선언하게 되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초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콜드 스타트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듈만 로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마존 SDK의 경우 전체를 로딩하게 되면 초기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S3나 다이나모DB나 반드시 필요한 모듈만 로드하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모듈 전체를 로드했을 때, 오른쪽이 필요한 것만 로드했을 때의 샘플 코드인데요. 아주 간단한 차이이지만 초기화 될 때의 성능은 약 30%가량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존 900ms에서 약 1초 정도 걸리던 초기화 시간을 600ms 정도까지 개선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람다 엣지의 경우 제가 이전에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돈을 투입해서 버스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함수 레벨에서 튜닝을 한 이후에 개선된 지표입니다. 전역 변수 초기화 같은 이러한 전처리 작업을 핸들러 외부에 선언하고 함수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평균 250에서 260ms였던 실행 속도가 160에서 170ms까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적중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클라우드 프론트와 S3 오리진과의 구성도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CF와 S3를 연동하면 무조건 위 구성으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CF 캐시 레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팝이라고 많이 부르는 엣지 로케이션과 리저널 엣지 캐시 레이어까지 총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고객분들이 대부분 한국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CDN이 애초에 글로벌 엣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컨텐츠 딜리버리를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타 리전의 경우 트래픽이 적고 거의 모든 사용자가 한국에 몰려 있다면 오리진 앞단에 캐시 레이어를 한 개 더 추가해서 캐시 적중률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엔카는 해외 유입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약 7에서 8% 정도 해당하는데, 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몇 프로 안 되는 트래픽 때문에 타 리전의 람다 엣지 실행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시 적중률 개선, 그리고 불필요한 타 리전의 람다 실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F의 오리진 쉴드라는 기능인데요. 원하시는 리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캐시 레이어를 서울 리전에 한 단계 추가함으로써 모든 객체 캐싱을 서울에서만 집중되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외에서 발생되는 람다 실행을 방지할 수 있고 한국 사용자들의 캐시 적중률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리진 쉴드 배포 즉시 타 리전에서의 람다 엣지 인보케이션의 숫자가 바로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적중률 또한 증가해서 현재 95에서 99%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엔카 차량 이미지들의 경우 이미지 업데이트가 잦고 그리고 인밸리데이션 API를 호출하는 로직이 꽤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캐시 적중률은 아마 오리진 쉴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저널 엣지 캐시는 최종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역으로 배포되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위치입니다. 전역 엣지 로케이션인 팝과 오리진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그런데 이 오리진 쉴드를 추가하게 될 경우 리저널 엣지 캐시 뒤에 캐시 레이어가 한 개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캐싱된 객체가 없어서 오리진으로 가는 트래픽을 없앨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람다 엣지 함수 실행을 막게 되니 자연스럽게 타 리전의 함수 실행이 방지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국이기 때문에 서울 리전에 거의 대부분의 캐싱된 객체가 몰려있고 타 해외 리전의 경우 캐싱된 객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리진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이 때문에 람다 엣지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리진 쉴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울 리전의 캐시 적중률 또한 개선이 됩니다. 물론 이 오리진 쉴드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추가되는데 캐시 적중률 개선과 해외 타 리전에 불필요한 람다 엣지 비용을 계산하면 훨씬 저렴하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수정 없이 타 벤더에서 AWS 클라우드 프론트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을 통해 웹피를 적용하고 이미지 로딩 성능을 대폭 개선해서 비용 최적화한 것과 오리진 쉴드를 사용해서 캐시 레이어를 한 개 더 추가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람다 엣지에서 샤프를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고 람다 성능 개선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